가정에서 일기 적을 때 당부드릴 게 있어요. 가정에서 일기 적을 때 당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일기는 꼭 오늘의 일을 적을 필요는 없고요. 게다가 잠자기 직전에는 절대로 적지 않도록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씻고 다음날을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 보통 씻고 다음날을 준비하는데 은근 시간 좀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잠잘 준비를 하고 조용히 몇 페이지 정도의 책을 좀 읽다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잠잘 시간이 촉박해 올수록 아이들의 일기 마무리는 참 재미있어더라 빨리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적기는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적어볼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주말을 쭉 다 보내고 일요일 밤에 일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편 또는 두 편 정도 일기를 쓰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주말이 가장 시간이 여유롭다고 생각을 해서 일기를 일요일 저녁에 쓰는 것 같은데 주말의 끝을 일기 쓰기로 마무리하는 거는 안 그래도 월요일에 학교 가기 싫은데 아이들이 어쩌면 일기 쓰는 거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꼭 주말에 일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주말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있죠. 금요일 저녁에 주중에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일기로 적으면서 주중을 딱 마무리 짓고 신나게 주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슨 요일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나요? 내 어른처럼 불금을 가장 좋아해요. 가장 기분이 좋은 금요일, 일주일에 2번을 적는다면 가장 여유로운 주중에 1번, 그리고 가장 기분이 좋은 금요일, 그럼 주말에 신나게 있었던 일은 언제 적나요? 그건 주중에 적어도 괜찮겠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서 월요일 아침이 가장 처져 있어요. 아이들도 월요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은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맞춤법에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말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맞춤법을 지적하게 되면 내용보다는 글자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학년이 고학년으로 점점 올라간다면 틀리는 글자 계속 틀리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빨간색으로 고쳐주지 마시고 아이에게 말로 먼저 알려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생각하면서 고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뭔가 적고는 싶은데 한글을 완벽하게 익히지 못한 경우에는 적고 싶은 말을 잘 못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귀찮을 만큼 부모님을 계속 찾을 수 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적어? 하나 가르쳐주고 돌아서서 설거지하고 있어 또 불러요. 그죠?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그 맞춤법은 틀려도 돼. 그냥 적으면 돼.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뭐 어쨌든 적어 라고 이야기를 아이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 글자에 신경 쓴다고 더 이상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맞춤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생각을 문장으로 또는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적어볼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받침이 니은인지 기억인지 모르겠네 하는 순간 사고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뭔가 술술술술 적어갈 수 있도록 이때는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날씨와 제목 표현은 단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시안을 보여주세요. 저는 학급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유나 은유 표현 같은 경우는 5학년 이상 교과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학년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 동그라미 또는 단어로 맑은, 비, 바람. 우리 자연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더움 이렇게 적었어요. 덥다면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머리에는 얼음팩을 올린 뒤 냉장고에 몸을 넣는다면 오늘의 날씨를 견딜 수 있을까? 어떻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더웠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같은 덥다라는 의미긴 하지만 다양한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날씨, 그리고 제목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짧지만 글쓰기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일기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쓸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제일기를 쓸 수 있도록 목록표를 주시기도 해요. 이건 정말로 소재거리가 찾기 어렵다든지 또는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일기를 써보고자 한다면 주제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기장 앞에 붙여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감정언어 자료랑 문장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주제일기와 관련된 목록은 마찬가지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른들도 평범한 일상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겨보시고 가족끼리 공유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